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춘향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 뒤에 있는 학습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암행어사 신분을 들킬 뻔했으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어사또. 자, 우리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또의 신분으로 남원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 옥에 갇힌 춘향이를 만났는데 그때까지도 이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춘향이와 헤어진 후에 춘향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모습을 본 이방이 저 사람 뭔가 좀 수상한데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들킬 뻔했었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몽룡이 변사또를 징벌하기 위해서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일부러 참석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이었죠. 자, 의배 수령들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다. 자, 본문 330쪽 보면은 본문 330쪽에 23번째 보면은 23번째서부터 쭉쭉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관리들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주 포악하고 탐관오리인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니 그들도 탐관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탐관오리들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소설상 변사또를 포함하여 여러 탐관오리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도록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극적인 상황.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이몽룡이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가보니까 굉장히 요란하게 기생들이 춤을 추고 풍류소리 들리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피폐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또는 그렇게 화려한 생일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몽룡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자, 지배층의 화려한 잔치에 대한 어사또의 반감이 나타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몽룡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서술자가 얘기한 거죠. 서술자가 이몽룡의 감정을 논평하여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 시간 때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술자의 개입과 동일한 언어로서, 동일한 표현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개입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 찾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대한 이몽룡의 감정이 당연히 부정적일 텐데, 그래서 이 이몽룡이 변사또에게 그 생일잔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31쪽 보면 네 번째 줄, 여봐라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지금 이몽룡이 본관 사또를 징벌하기 위해서 생일잔치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사또의 생일잔치를 좋은 잔치라고 표현하죠. 근데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생일잔치 그리고 이몽룡이 이 변사또에 대한 그 생일잔치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좋은 잔치라는 것은 절대 반어적으로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친구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다가 그 물을 엎어버렸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휴 잘한다 잘해 이런 얘기들 하죠. 절대 잘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반대로 표현해서 그 사람을 좀 무안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요 반어라는 표현들이 이 부분에 쓰였다. 자, 저 사령의 거동보소. 자, 이 저사령의 거동보소. 이 거동보소라는 표현은 앞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관객에게 말을 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에서 연행되었던 그 방식들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령의 거동보소, 관객의 말거기,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우리 사또님이 거린을 금하라고 하였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331쪽에. 그래서 그 이몽룡을 알아보지 못하고 등을 밀쳐내면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사또를 알아보지 못하는 관리. 관리는 이 거린이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가 절대 명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표현이 어때요? 어찌하니 명관인가? 명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좋은 잔치와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어적으로 명관이라고 표현하여 비꼬고 있다. 이 반어라는 것은 보통 비꼬음을 전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지자전 논평. 오냐 도둑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는. 자, 331쪽에 10번째 줄 보면 운봉영장이 나오는데, 이 운봉영장이 이몽룡의 그 행태를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이몽룡을 본관사또에게 청해서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고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운봉영장이 보통 일반적인 지금 다른 부정적인 관리와는 달리 몽룡은 어느 정도 알아보고 사태를 좀 빨리 파악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몽룡이 그 생일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이몽룡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처사였겠죠, 이 상황들이. 그리고 운봉영장이 부탁하고 본관사또도 흔쾌히 허락하지 않고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하면서 말끝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못마땅해 하는 눈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상하겠죠, 이몽룡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잔치상의 음식들은 먹지만 잔치상이지만 이 오라라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죄인을 묶을 때 쓰는 줄이에요. 그래서 네가 징벌을 받아라라고 예고하고 있죠. 마음속. 자, 잔치 음식을 먹고 나서 변사또를 징벌하고자 의지를 다진다. 자, 동그라미 4번. 암행어사 출도하는 어사또 볼까요?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라고 나와 있죠. 자, 자신이 결국에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몽룡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상을 보니까 어땠어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331쪽 보면 이 20번째 줄, 떨어진 계상판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라고 나와 있죠. 이몽룡에게 상을 준 그 상위에 있는 음식들 모습인데 어때요? 당연히 변사또의 상과 굉장히 비교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아주 즐겁게 즐기고 하는데 지금 이몽룡에게 준 음식들은 굉장히 질이 좋지 못해 보여요. 그래서 형편없는 상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겠고, 자, 이러한 것들, 편집자전 논평,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전 논평 똑같은 말이라고. 편집자전 논평. 그래서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어사또가 상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어사또의 대사가 아니라 어사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작가의 입에서 평가하여 제시했다. 그래서 편집자전 논평, 서술자의 개입. 오케이. 자, 그래서 이몽룡이 갈비, 나도 고기 먹고 싶다, 나도 갈비 먹고 싶다 라는 표현을 전달하고자 운봉영장 앞에 나왔었죠. 그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나도 갈비 먹고 싶다 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운봉영장의 갈비는 신체 일부의 갈비고, 자, 지금 갈비 먹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음식의 하나의 종류인 갈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재미난 표현, 말로써 웃음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 언어 유희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언어 유희에는 4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건 어디 유형에 해당할까요? 자, 왼쪽에 있는 갈비는, 여기에 있는 갈비는 신체 일부이고 여기에 있는 갈비는 음식의 한 종류. 그러면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달라.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동음미의어. 잘했습니다. 동음이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 자, 한시를 지어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권인. 자, 한시를 짓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한시를 짓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331쪽에 나와요. 이몽룡이 베푼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도 갈비 먹고 싶다라고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 생일 잔치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그래서 운봉영장이 이 분위기를 좀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 어사또 이몽룡이를 좀 어떻게 좀 쫓아내고 싶어. 그래서 하나의 계책을 내놨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시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한시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한시는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지, 한문을 알아야지, 그리고 문학을 알아야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린인 이 이몽룡이가 한시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생각한 걸 거예요. 그래서 한시를 짓게 제안을 하죠.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이용해서. 자, 이몽룡에게도 한시를 짓게끔 요구하는데, 자, 이몽룡이 아주 또 멋들어지게, 그리고 비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게 한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시를 지어서 탕감을 비판하는 거린, 이 부분 한번 봅시다. 페이지 333쪽에 나와 있어요. 자,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 내용 보니까 뭐 시 자체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부패한 사회상과 백성들의 피폐한 삶, 부주의한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여 주제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한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한시에서. 자, 부패한 관리들로 인해, 이 탐관오리들로 인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렴주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서 무리하게 재물을 뺏고 하는 것들을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렴주구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그 주제가 이 한시였어요. 이몽룡이 지은 한시. 그리고 사건의 극적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시를 지어 부름으로써 이 탐관오리들은 굉장히 놀라겠죠. 그리고 아주 첨예하게 이 뒷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와, 이거 독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이몽룡 거린인데 이거 정체 들키는 거 아니야?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사또들도, 탐관오리들도 저 사람이 지금 이 한시를 지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할 텐데,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한다. 앞으로 이 뒤에 사건 전개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렇죠? 자, 유일하게 한시를 듣고 거린이 암행어사에만 알아채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333쪽에 보면 앞불싸 일이 났다. 우리 17번째 줄 보면은 앞불싸 일이 났다는 표현 보이죠?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운봉영장이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서 운봉영장이 이몽룡이 거린 행세를 하고 와가지고 잔치에 좀 들여보내 날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좀 심상치 않아 했다라는 것들을 눈치챈 인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운봉영장이 이 이몽룡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운봉영장은 다른 인물과 달리 사태를 좀 빨리 파악한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정보, 그렇죠? 변사또나 이런 관리들은 이 한시 나왔을 때 별 생각 없었는데 운봉영장은 앞불싸 일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운봉영장은 빨리 공방들을 불러서 돗자리 단속, 병방불러 역마단속, 자, 암행어사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덮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 볼 수 있어요. 어사출도를 대비하는 모습을 장면에, 자, 이런 것들도 장면의 극대화라고 우리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들은 우리 어떠한 특정 장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열과 열거의 방식을 통해 전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 333쪽 20번째 줄, 22번째 줄까지 보면 어사출도를 대비하는 모습들이 이 확장적 문체를 통해서 장면 극대화가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334쪽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한다.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라는 표현도 나오죠. 334쪽에 첫 번째 주서부터 9번째 줄까지예요. 이 부분들 내용들 보면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해서 부하들이 부패한 관리들을 잡고 징벌하는 장면들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쭉쭉 나오다가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극도의 긴장감이 가장 고도되면서 이제 암행어사가 출동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암행어사가 출동한 장면에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응기역.
위기감. 예, 암행어사가 출두한 장면의 위기감.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가장 긴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긴박감을 열거. 우리 나열하는 거 쭉쭉 비슷하고 같은 표현인데 어떤 특정 장면들을 쭉쭉 나열하는 것들을 열거라고 하죠. 그래서 열거의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장면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 자,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이몽룡의 입에서 이 암행어사 출도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극적 반전. 그 전과는 다른 완전 180도 다른 전개로 이몽룡이 암행어사임을 공개하고 이제 남은 부패한 관리들이 이 이몽룡에 의해 징벌 당하겠죠. 그래서 가장 소설에서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이 극대화가 최고점을 찍고 이제 점점점 내려오는 소설의 말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소설의 5단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소설 구성에. 그래서 이제 절정을 지나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가고 있다. 외치는 소리에 강선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자, 암행어사 출도했어요.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야라고 소리쳤잖아요. 그 이몽룡의 위험을 표현하고자 과장되게,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로 인해 강산이 어떻게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힙니까? 그만큼 오버한 거죠. 오버하는 것들을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 뭘 강조해? 암행어사 출도의 위험. 이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영이요 등채로 휘딱딱. 자, 이 부패한 관리들을 징벌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 징벌하는 장면들을 벌받는 장면을 아주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어요. 공연 335쪽 좌수별감 넋을 잃고 깨지는 것은 북가장구라 이 부분인데 335쪽 5번째 줄서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 부분 나와 있어요. 관리들이 굉장히 이 넋을 잃었다. 당연히 이몽룡이 암행어사라는 것들을 알아챘으니까 큰일 났겠죠. 아주. 그래서 혼을 잃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 도망갈제, 거동보소, 거동보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편집자는 논편, 서술자의 개입. 수령들의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 인계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 쓰고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뭐 저기 병부, 탄건, 인괴 이런 것들 다 물건들, 양반들이 갖고 있거나 관리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이런 물건들을 싹 다 잃어버렸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손에서 놔버렸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또 잃어버렸으니까 뭘 찾다가 쥐어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송편, 강정, 용수, 소반 이런 것들 엉뚱한 물건들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독자들은 더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었어요. 그래서 긴장감 넘치는 극적 장면에서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암행어사 출도라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 이 인물들의 행동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행동들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해학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웃음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해학적으로 재밌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극적입니다. 기억 오타 극적 장면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렇죠. 열거되고 과장법이 쓰였고 그 다음 추워라.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유명한 표현인데 336쪽 보면은 본관 사또도 그러니까 변사또도 굉장히 지금 놀라가지고 당황하는 모습들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 이런 부분 나와 있죠. 이 문장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잖아요.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가 아니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자, 물 마르다, 목 들여라가 아니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그것들의 지금 위치가 문장 구조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표현들, 언어 유희인데 말로써 웃음을 표현했으니까 어떤 방식의 언어 유희입니까?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거. 우리 바꾸는 것들을 도치라고 해요. 말을 바꿨으니까 언어 도치라고 하겠죠. 언어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
그래서 우리가 독자들은 매우 당한 명사또 예시문을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본관사또는 봉고파직이요. 이 봉고파직은 굉장히 큰 형벌인데,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본관사또, 변사또에게 큰 징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탐관오리의 척결, 인과응보라는 주제의식 보여줄 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남을 괴롭히지 말고. 그게 일단 표면적인 주제겠죠. 간단한 주제. 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5번. 자, 어사또와 춘향의 제외. 자, 이제 어사또가 이제 관청에 소속된 죄인들 싹 다 불러가지고 그 죄인들의 죄목을 일일이 물어보면서 자, 이제 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죄인들은 없나라고 지금 살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춘향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춘향이를 발견했으니까 어사또는 굉장히 반갑겠죠. 근데 이제 춘향이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어사또가 이몽룡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몽룡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춘향이 마지막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장면에서 시험하는 것도 물론 웃기지만, 그래서 이몽룡이가 되게 좀 경솔하고 가벼운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 춘향이 시험하고 뭐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슨 시험이야? 얼마나 고생했어 춘향이, 그죠? 그래서 이 이몽룡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봐도 경솔한 면이 있습니다. 경솔한 면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그러면 춘향이 얼굴 보고 저게 지금 무엇인 거라고 모른 척하면서 춘향이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사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냐? 춘향의 정절을. 그러니까 춘향이가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춘향은 어사또의 발언에 대해 반어적으로 비꼬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춘향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는 관리마다 굉장히 뭔가 진짜 오는 관리마다 대단하다. 너네들한테 내가 절대 수청할 수 없다 라고 마지막까지 절개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몽룡에게도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자신의 정절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336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찾았습니까? 자, 이러한 표현도 나오죠. 명관이로구나. 춘향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25번째 줄 336쪽.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절대 명관이 아니죠. 춘향이는 비꼬는 거예요. 명관이 절대 아니에요. 춘향이 입장에서. 그래서 명관이로구나 라고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비꼬는 반어적 표현. 결국에는 춘향이의 절개를 확인한 이몽룡이 자, 얼굴을 들어서 나를 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극적 반전을 통한 갈등을 해소한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모른 척하면서 갈등이 또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는 장면이었었잖아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변사또가 징벌되면서 모든 갈등이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몽룡이 춘향이를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얼굴 들어 나를 보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갈등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극적 반전을 통한 갈등 해소가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화하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쏜가. 자, 설화하랴, 좋을쏜가 이런 것들도 서술자의 감정을 노출하여 작품에 개입하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돼서 331쪽 내용 끝났습니다. 자, 인물파악 스텝 3 춘향, 몽룡, 향단, 변학도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춘향이는 순수하게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영악한 면도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렇죠?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자, 핵심 정리, 갈래, 고전소설, 판소리기 소설, 서사, 해학적, 풍자적. 자, 우리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는 우리 1학기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치? 해학은 긍정적인 웃음, 풍자는 공격적인 웃음 얘기했습니다. 자, 제재 넘어가고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면적 주제예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다는 거,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과 서민의한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숨겨진 이면적 주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탐관오리와 같이 가렴 주고 하는 그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창작하거나 향유했던 평민 주인계층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판 의식을 전달하고 이 서민들의 저항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주제들, 바로 이면적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면적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든지, 기생인 춘향이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몽룡과 결혼하고 싶어 했고, 이몽룡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계 특징을 볼까요? 판소리계 소설 특유의 음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되어 있다. 이 판소리는 연행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을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그래서 특유의 음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니까 산문체도 당연히 조합이 되어 있겠죠. 독특한 갈래이다. 해학적, 풍자적 표현과 언어 유희, 말장난, 말로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해학적, 풍자적 표현과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다. 다음, 열거, 대꾸, 반복, 과장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가운데 서술자가 자주 개입하고 있다. 고전 소설들 대다수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가운데 서술자가 자주 개입한다. 서술자의 지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 자주 나오죠. 자, 주제의 안면성. 우리 판소리계 소설,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번씩 다시 다 읽어보시고, 장면이 극대하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길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습지 설명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 끝나고 학습지 안 보고 다시 한 번씩 쫙 작성해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